안녕하세요, 오셀입니다. 티타늄 블랙 아노다이징에 대해 해외 정보를 통해 방법은 알고 있어도 막상 DIY로 직접 해보신 분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DIY 방법과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블랙 티타늄을 만드는 방법은 코팅 방식과 표면 개질 방식으로 나뉘는데 PVD 또는 DLC 코팅, 아노다이징, 질화 처리, 플라즈마 전해산화, 레이저 텍스처링, 그리고 오일 담금질이 있습니다. 오일 담금질은 DIY에서 주로 하는 방법으로 오일 담금질의 원리상 티타늄 크기가 열을 충분히 머금고 있을 만한 크기여야 하고 작은 티타늄은 열이 빨리 식어 실패율이 매우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화수소가마는 WD-40 또는 유동 파라핀 등의 오일에 담금질을 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황산 망간 일수화물입니다. 농사용 비료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수용성 망간 37%로 판매되는데 이는 분석 기준으로 환산된 망간 함량일 뿐 일수화물의 이론적 망간 함량인 32.5%를 기준으로 농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황산망간 전해액의 알려진 안정적인 농도 범위는 0.1에서 0.2몰 농도인데 작업을 해보면 0.2몰 농도인 리터당 33.804g보다 약간 적은 리터당 26에서 30g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건 짜투리 티타늄을 반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티타늄을 작업할 거라서 전해액은 300ml를 만들겠습니다. 황산망간 일조화물은 옅은 분홍색을 띠고 있으며 색상이 예쁘고 심지어 달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보관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산망간 취급 시에는 반드시 개인안정 장비 착용하시고 환기는 필수입니다. 앞서 황산망간은 리터당 26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해액 300ml에는 약 9g의 황산망간을 사용합니다. 황산망간 전해액에서 티타늄을 아노다이징하면 표면에서 동시에 형성되는 티타늄 산화막과 산화망간이 서로 결합한 복합체가 생성되고 그 결과 높은 흡강도를 가진 블랙 티타늄이 형성됩니다. 분진이 발생하니 꼭 개인안전 장비 착용과 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산망간 농도가 낮으면 인과 전압에 따라 생성된 컬러에 블랙이 섞인 색이 나타납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거칠기가 증가하여 품질 저하로 인해 멀룩이 발생하며 산화막의 밀착력이 떨어져서 박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해액의 저항이 낮아져서 공정 제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한두 개 정도 작업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고품질의 일관된 결과를 꾸준히 얻으시려면 탈이온수인 초순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번 작업은 그냥 수돗물을 사용해서 작업하겠습니다. 농도는 매우 중요하니 꼭 계량컵을 사용해서 정확한 양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황산망간 전해액을 활용한 티타늄 블랙 아노다이징 기술은 2010년 전후로 관련 특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도 점차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영업 비밀처럼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21년 8월쯤 처음으로 레딧에서 황산망간 전해액으로 티타늄 블랙 아노다이징을 했다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재현 가능한 레시피가 점점 쌓이면서 활발한 논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현재 시점인 2026년 2월 기준으로 유튜브에 공개된 황산망간 전해액 기반의 티타늄 블랙 아노다이징 영상은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해외 영상을 중심으로 약 10여 개 내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에서 제작된 영상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품질의 블랙 산화막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해액 온도가 낮아야 하는데 낮은 온도에서는 반응 속도가 적당히 느려져서 치밀하고 견고한 블랙 산화막이 안정적으로 생성됩니다. 적정 온도 범위는 10도에서 25도이며 온도 관리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얼음물에 담궈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낮아서 빨리 용해되지 않고 있는데 잠시 놔두겠습니다. 이제 음극 전극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음극 전극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며 전극의 면적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안정적이고 균일한 고품질 마감을 얻는 핵심으로 음극 전극과 티타늄의 면적 비율이 0.5대 1에서 1대1 비율 사이로 맞춰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번 작업은 작은 티타늄을 블랙 아노다이징 하는 것이라서 음극 전극으로 304 스테인리스 재질 젓가락을 사용하겠습니다. 티타늄과 마주보는 방향의 단면적만을 음극 전극의 면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젓가락의 끝부분을 음극 전극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길이가 길어서 자르겠습니다. 잘라낸 젓가락 음극 전극의 와이어 연결은 철사로 하겠습니다. 음극 전극이 준비되었습니다. 전해액이 맑아졌지만 아직 용해되지 않은 황산 망간이 보입니다. 황산 망간은 완전히 용해시켜야 하며 전해액이 맑아지면 사용합니다. 블랙 산화막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티타늄의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티타늄의 기존 산화층을 제거하고 표면을 활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미세 애칭 용액을 만들겠습니다. 티타늄 미세 애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전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산화수소 100ml를 준비합니다. 이 용액은 티타늄의 열산화 및 아노다이징을 제거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2% 농도에 필요한 수산화트륨을 계량합니다. 킬레이트 제로 EDTA 이나트륨을 약 1g 첨가하겠습니다. EDTA 이나트륨이 없을 때는 글루탄산 나트륨인 미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글루탄산 나트륨이 용해되면 글루타메이트와 나트륨 이온으로 완전 해리되는데 글루타메이트는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킬레이트 제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EDTA보다 킬레이션 효과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킬레이트 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이제 완전히 녹여주면 티타늄 미세애칭 용액이 완성됩니다. 미세애칭 후 곧바로 블랙 아노다이징을 해야 해서 전해액에 음극 전극을 고정해 놓겠습니다. 음극 전극은 간단하게 테이프로 고정해 놔도 됩니다. 티타늄의 연결은 티타늄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티타늄 와이어는 0.3mm 와이어입니다. 티타늄 와이어가 없을 시에는 304 재질 스테인리스 철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와이어 연결은 작업할 티타늄과 정기적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인과 전압이 치솟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이즈가 작고 가벼운 티타늄일수록 걸어놓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와이어를 연결해 놓은 부분도 티 안 나게 블랙 아노다이징이 잘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아세톤으로 1차 탈지를 합니다. 알칼리 탈지와 기존 산화층 제거 및 표면 활성화를 위해 미세애칭 용액에 5분간 담궈둡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흰 종이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아노다이징 되어 있는 티타늄이라면 밝은 회색 표면이 나타날 때까지 담궈놔야 합니다. 티타늄을 용액에서 꺼내면 즉시 헹굼을 하고 가능한 빨리 아노다이징을 시작해야 합니다. 티타늄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젓가락으로 만든 음극 전극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줍니다. 컬러 아노다이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전압 모드로 아노다이징을 하지만 블랙 아노다이징은 정전류 모드로 아노다이징을 합니다. 블랙 아노다이징의 안정적인 전류 밀도는 1에서 2A 제곱 데시미터입니다. 전류 밀도 계산에서 0.1A 미만 값이 나왔을 때는 최소값인 0.1A 이상으로 전류값을 올려서 작업해야 합니다. 최소값 이하에서는 산화막 생성 속도가 느려지고 품질 저하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화막의 미형성 및 얇은 두께, 밀도 감소, 연질 표면 생성, 표면 얼룩 발생, 전해액에 의한 재용해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류 밀도를 설명드렸던 대로 전류값은 0.1A 정전류 모드로 설정하였습니다. 최소 전류값으로 설정해야 할 때 좀 더 전류를 주고 싶을 때는 최대 0.15A까지만 권장합니다. 초기에는 티타늄의 컬러가 변하다가 점차 어두워지면서 블랙 아노다이징이 됩니다. 작업하는 동안 티타늄을 흔들어서 기포방울을 털어내주는 게 좋은데 기포방울은 전해액과의 접촉을 막아 불균형한 산화층 생성 및 얼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티타늄 아노다이징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 아노다이징의 기준 아노다이징 시간은 5분에서 7분 정도이나
티타늄의 면적과 전압 및 전류 밀도에 따라 적정 시간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검은색으로 티타늄이 착색되고 나서 1분에서 3분 정도 더 진행하시면 매끈한 표면 상태로 아노다이징이 완료됩니다. 지금 인가된 전압 상태를 보시면 20V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가되는 전압은 작업물의 사이즈, 음극, 전극의 면적 및 간격, 전류 밀도, 연결 상태, 전해액의 농도와 온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극, 전극과 티타늄의 간격은 최소 5c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전압이 처음부터 높게 걸린다면 티타늄의 와이어 연결 상태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업 중 전압이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전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작업을 종료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전압이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산화막이 충분히 형성되어 전기 저항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계속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표면 품질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압 상승이 시작되면 작업을 종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품질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금 DC 전원 공급 장치의 전압이 약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업을 중단할 때가 되었고 약 10여 초 후에 티타늄을 꺼내겠습니다. 전해액을 보시면 석출된 망간이 보이는데 그냥 놔두면 다시 용해되어 이온화됩니다. 헹굼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끈한 표면에 완전한 검은색인 블랙 아노다이징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물기를 닦아내고 오일을 발라주면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와이어를 연결했던 부분도 문제없이 블랙 아노다이징이 잘 되었습니다. 오일을 발라주면 젖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깊고 진한 검은색이 표현됩니다. 오일 도포에 사용되는 가장 적합한 오일은 건성류인 보일드 린시드 오일입니다. 건성류이기 때문에 오일을 묻히고 키친타올로 닦아서 얇게 도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완전한 건조까지는 8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건조된 오일막은 아세톤을 사용하면 쉽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티타늄의 표면 거칠기에 따라 블랙 아노다이징 후의 질감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 아노다이징의 최종 결과는 잠시 후에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트한 질감과 좀 더 매끈한 블랙 아노다이징입니다. 미세해칭 전 티타늄 표면 연마해서 사포로 질감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황산망간 전해액을 사용하여 티타늄 블랙 아노다이징을 해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